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방송 때 예고한 대로 푸세틸라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제가 아무래도 첫 번째 방송 때 긴장한 탓인지 좀 쩝쩝거리는 걸 많이 했다고 그런 지적이 나와서 두 번째 시간에는 좀 주의를 하면서 강의를 진행할게요. 푸세틸라, 일단 첫 시간에 알려드린 대로 그 원재료를 가지고 원재료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레머디에 대한 그런 주요 테마라든지 큰 그림들을 이렇게 배워볼 건데요. 일단은 이 한미꽃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한미꽃이란 이 꽃의 그 생리, 그러니까 재배할 때 알아두어야 될 게, 이게 이제 적어놓은 대로 내한성과 내서성이 강하며 햇볕을 좋아한다. 반면 내음성은 약해서 음지에서 잘 견디지 못한다. 이 모습이 푸세틸라 그 레머디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푸세틸라의 가장 큰 특이성인 그 바깥 공기에 의해 호전, 그러니까 따뜻한 방이라든가 이렇게 밀폐된 방, 이런 곳에서 증상이 좀 악화되거든요. 그런 곳에 있는 거 견디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창문을 열어서 바깥 공기를 이렇게 쐬고 싶어 하거나 밖에 나가고 싶어 하거나, 이런 특이성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할미꽃의 이런 음지에서 잘 견디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연관시켜서 요 푸세틸라의 특이성을 그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푸세틸라, 그러니까 할미꽃이 또 물 빠짐이 좋은 이런 사질 양토, 이런 토양에서 재배가 적당하다. 너무 습하면 뿌리가 썩기 쉽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는 푸세틸라의 갈증이 없는 항목. 그러니까 푸세틸라 같은 경우 열이 나거나 이제 그럴 경우, 보통 사람들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게 열이 나거나 막 그러면은 입안이 마르고 갈증도 나고 보통 그러는 편인데, 푸세틸라의 경우에는 그런 갈증이 안 나타납니다. 물을 마시긴 해도 조금씩 마신다거나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푸세틸라의 또 다른 이름으로 윈드플라워, 이거 오타가 났네요. 윈드플라워라는 이름이 있는데, 바람꽃이죠, 해석을 하면. 이 할미꽃이 조그만 작은 바람에도 이렇게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꽃봉오리가 종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이게 막 큰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이렇게 흔들흔들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는 푸세틸라의 우유부단함, 그러니까 좀 성격이 우유부단해서 어떤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베스킨라빈스 이런 데 가면은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여러 종류 있잖아요. 거기서 뭘 먹을지 한참 고민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격도 그렇지만 몸에 나타나는 증상도 이렇게 이리저리 막 잘 움직이고, 좀 증상들도 갑자기 아픈 증상이 나타났다가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나고, 이렇게 증상들도 빨리빨리 움직이고 그럽니다. 통증 같은 경우도 이렇게 팔이 아팠다가 어깨가 아팠다가 다리가 아팠다가 이런 식으로 통증도 막 옮겨 다니고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모습들을 이 꽃에 이제 이 꽃봉오리 모양이 종처럼 생겨가지고 바람을 이렇게 잘 타는 모습, 그런 것과 연관을 시켜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할미꽃에 대한 전설이 있는데, 이 전설을 통해서 그 푸세틸라의 큰 그림들을
배워볼게요. 이거 전설은 아마 다 이렇게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다 이야기마다 조금씩 틀리긴 한데 제가 고른 거는 이 이야기인데 뭐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할머니가 이제 세 명의 딸을 키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키워서 시집을 보내고 이제 홀로 지내다가 갑자기 이제 딸이 보고 싶어서 시집간 딸들을 찾아갑니다. 그것도 이제 추운 겨울날 찾아가는데 이제 첫째 딸도 문전박대하고 둘째 딸도 문전박대하고 그래서 셋째 딸을 이제 마지막으로 셋째 딸을 이렇게 만나러 가던 중 이제 겨울에 가다 보니까 이제 추워가지고 이제 그 셋째 딸 집 앞에서 쓰러져서 얼어 죽고 그 할머니를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묻었는데 거기서 이제 꽃이 펴서 그 꽃을 할미꽃이라 불렀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할미꽃 전설을 통해서 프사틸라의 이제 큰 그림들을 연관지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첫 번째로 할미꽃 전설의 등장인물이 주요 인물이 이제 세 명의 딸과 할머니입니다. 남자가 없죠. 물론 뭐 사이가 어떤 사이한테 시비를 보냈다 뭐 그런 얘기는 나오지만 이야기에서 사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등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는 풀사틸라가 여성적인 레모디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풀사틸라가 꼭 여성에게만 필요한 레모디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물론 어린 남자아이들한테도 필요할 수가 있는 레모디고 그렇긴 한데 이제 풀사틸라의 주요 그림들이 여성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꼭 뭐 남자한테는 풀사틸라를 쓰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주로 이제 여자나 여자아이들한테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풀사틸라의 그 마인드 쪽에서 남성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런 항목도 있거든요. 예, 그런 항목도 같이 연관을 지어서 할미꽃 전설에는 남자는 등장하지 않는다. 뭐 이야기는 쉽게 한번 들으면은 기억에 남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런 레모디 그림하고 끼워 맞추기죠. 일종의 그렇게 끼워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딸을 만나며 여기저기 돌아다니신 할머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풀사틸라의 통증이나 증상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변화무쌍한 성질을 의미합니다. 할머니가 첫째 딸 만나러 가고 둘째 딸 만나러 가고 이제 셋째 딸을 만나러 가다 이제 죽었는데 이런 모습들을 돌아다니는 통증, 증상, 변화가 쉽게 일어나는 증상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딸을 시집 보내고 홀로 남은 할머니. 이는 풀사틸라의 망상 항목이 있거든요. 망상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러진 않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뭐 이런 생각들을 망상이라고 하는데 항상 홀로 있는, 그러니까 나는 항상 혼자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나 세상에 홀로 있는, 마치 내가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듯한 그런 느낌, 뭐 그런 느낌들이 풀사틸라에서 나타나는 망상입니다. 그래서 요 딸들을 시집 보내고 홀로 남은 할머니 이 모습에서 이런 망상을 유추해서 연관지어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쫓아내어도 그냥 쫓겨나는 할머니가 계속 다른 딸을 찾아다니는 모습.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성격이 이제 우유부단하고 그리고 이제
셋째 딸은 자신을 잘 돌봐줄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로받고 싶어하는 모습과 한번 연관을 시켜본 거예요. 셋째 딸, 막내 딸한테 가면은 첫째 딸하고 둘째 딸하고 다르게 나를 좀 받아주고 위로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할머니가. 그래서 푸사틸라는 이렇게 위로받고 동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레머드 중에 이제 실리카가 있는데, 실리카는 이제 동정받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나중에 뭐 실리카 배울 때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세피아라는 레머드 있는데, 세피아의 경우에는 동정보다는 공감을 받고 싶어하는. 근데 스터디방에서 공부를 할 때 이 동정과 공감의 차이가 뭐냐라는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도 막상 그때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대충은 알겠는데 이제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요런 뭐 단어의 미묘한 차이들, 이런 것들을 알아두는 것도 레머디 공부할 때 이렇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면 레머디들마다 약간씩 비슷한데 약간씩 미묘한 차이들이 있는 이런 레머디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에 대한 그 단어의 차이, 미묘한 차이를 알아두시는 것도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질문이니까 동정과 공감의 차이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동정은 이제 심퍼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대방과 같은 감정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완전히 동화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대로 친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친구가 이제 슬퍼하니까 같이 슬퍼하고 더 크게 울거나, 친구가 이제 뭐 장례식장에서 해야 할 일을 막 자기가 대신 나서서 도와주려 하고, 이런 모습들, 이런 걸 이제 동정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내 동기생이 선배한테 부당한 이유로 이렇게 막 맞았다고 했을 경우,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 선배한테 가서 직접 따지거나,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동정이라고 하고요. 공감은 이제 엠퍼시는 이제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게 동정에서처럼 막 더 크게 운다거나 막 대신 일을 나서서 해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친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말없이 친구의 이제 손을 잡아주거나 아니면은 등을 토닥여주는 이런 모습들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이렇게 느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신에 대한 감정도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은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느끼는 거죠. 동정은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 감정하고 완전히 동화시키는 거. 그래서 막 친구보다 더 크게 운다거나 친구의 일을 막 대신해주고, 이런 모습들이죠. 여기 뭐 접두사도 나와 있는데,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하여튼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나중에 세피아 공부할 때, 그때 이제 세피아 같은 경우는 동정을 싫어하거든요. 공감을 좋아하고. 그래서 그때 한번 더 얘기를 할 건데, 약간 이런 차이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이제 할머니, 이제 이건 제가 좀 억지로 꾸민 건데, 할머니가 이제 그 막내딸 집 앞에서 이제 얼어 죽었을 때 모습을 이미지화 했습니다. 이런 자세로 막내딸을 찾아가다가 산길에서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얼어 죽은 모습. 자, 요 모습을 이제 잘 기억해 두셨다가, 푸사틸라에서는 이제 얼어 죽을 때 이제 날이 이제 눈보라가 치고 하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체온이 떨어지면서 얼어 죽었겠죠. 그런 모습들을 이제 푸사틸라하고 연관을 짓자면은,
잠들기까지 오래 걸리는 푸사틸라의 모습. 그냥 잠자려고 누웠는데 막 생각들이,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스치면서 잠들기까지 오래 걸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푸사틸라 체질의 경우 그 잠잘 때 팔을 주로 이제 이렇게 요런 자세처럼 머리 밑에다 이렇게 두고 자는 자세, 아니면은 팔을 머리 위로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자는 자세, 그런 자세들을 많이 취하거든요, 푸사틸라 체질의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얼어 죽은 모습에서 그 푸사틸라의 증상들을 보면은 이런 오한을 동반한 증상들이 많아요. 뭐 열이 날 때도 오한이 따라온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요 그림에 연관을 지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외 푸사틸라의 증상들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몇 개를 적었는데, 원래 푸사틸라 같은 경우는 폴리체스트라서 워낙 그 광범위한 증상들을 포함하고 있는 레머디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든 약물학들을 외우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차피 못 외우니까 지금까지 배워온 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 푸사틸라의 큰 그림을 이제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환자의 모습을 보고 그런 큰 그림들이 보일 경우, 푸사틸라를 일단 떠올리고, 그러고 나서 푸사틸라에 그런 약물학이 있는지 찾아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쓰면 됩니다. 약물학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레머디들은 그걸 전부 기억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일단 몇 가지 적어 놓은 걸 알아볼게요. 아이들의 경우 이제 뭐 과일을 갑자기 많이 먹고, 아니면 막 기름진 음식, 기름진 음식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적어놨지만 돼지고기나 아니면 뭐 인스턴트 뭐 피자 같은 경우, 이런 기름기가 많은 이제 음식을 먹고 소화불량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설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 푸사틸라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이제 변도 이제 형태가 이제 변덕스럽습니다. 푸사틸라의 큰 그림처럼. 그래서 형태가 있는 변을 봤다가 연이어서 이제 물설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변의 형태도 갑자기 막 이렇게 변화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고 갑자기 변화한다, 이런 푸사틸라를 이제 떠올릴 정도로 이렇게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유아의 경우 밤에 이제 녹색의 물설사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 푸사틸라가 이제 밤이라든가 저녁, 이게 밤에 아니면 저녁에 이렇게 악화되는 특징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물설사를 하는 경우, 이런 증상들이 천천히 움직이거나 이제 차가운 곳, 아니면은 차가운 음료수, 아니면은 아픈 쪽을 이렇게 깔고 이렇게 눕는 거, 이런 특히 아픈 쪽으로 이렇게 눕는 것은 브리오니아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로 호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주의할 게, 차가운 음료 같은 경우는 푸사틸라의 악화 조건에도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차가운 음료를 먹고 좋아질 수도 있는데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한을 느끼지만, 그러니까 추운데도 이제 바깥 공기를 쐬기를 원한다. 이거는 이제 맨 처음에 알아본 대로 그 바깥 공기를 원하는 이런 푸사틸라의 특이성 때문에 나타나는 이제 증상인데, 추운데도 보통 추우면 이제 따뜻한 곳에 있고 싶어 하는데, 푸사틸라를 필요로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바깥 공기, 찬 공기, 바깥의 찬 공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쐬기를 원하죠. 그래서 창문을 연다거나. 그 다음에 사춘기 이후에 건강이 안 좋아진 경우, 그 다음에 푸사틸라가 이제 홍역을 예방합니다. 그래서 홍역 예방으로
푸사틸라를 먹이면은 예방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 임신 기간 중에 치통, 뭐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보통 임신 경우에 생긴 문제들은 이제 뭐 주로 세피아를 쓰긴 하는데, 푸사틸라에도 뭐 이런 임신 기간 중에 생기는 여러 문제를 다루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렇게 알아두시고 하면은, 뭐 세피아가 안 통할 경우에 푸사틸라를 써볼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생각난 건데, 푸사틸라 같은 경우 이제 여가라고 그러죠. 아기가 거꾸로 서 있는 경우, 그때 푸사틸라를 쓰면은 아이가 이제 바로 위치를 잡는다고 해요. 근데 이게 너무 늦게 쓰면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37주인가? 임신 37주 이전에 써야만 아기가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고 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지금 정확히 안 나는데, 제 기억으로는 37주인가? 그 이전에 써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37주가 넘어가면은 워낙 기간이 짧아서 이 아이의 위치가 안 잡힐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예전에 어떤 아는 지인분이 여가라고 해가지고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와이프도 한이가 거꾸로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썼었고요. 네, 일단 오늘 푸사틸라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푸사틸라의 뭐 항목 그 약물학들은 워낙 많으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따로 시간을 가져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일단 큰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어떤 환자의 모습 보고 이거는 푸사틸라가 아닌가 이렇게 좀 떠올릴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잡아 놓으셔야 나머지 이제 푸사틸라의 세부 항목들을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더 될 거예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